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민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청년농, 그가 영농 정착 지원금을 포기하려는 이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귀농 준비하다 보면은 각종 그 지원 자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귀농 창업 자금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 그 대출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융자, 결국은 빚이라는 겁니다. 귀농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3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아마 7,500만 원까지인가 그렇죠. 2%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이 경우 나중에 상환할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농사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은 그쯤이면은 갚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6년 차부터는 10년 동안 원금 분할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최대 3억 원 빌렸다고 치면은 뭐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1년에 3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1년에 3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야 되는데 3천만 원 대출금에다가 생활비 또 각종 영농에 들어가는 자금 이런 거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1년에 농사로 수익이 진짜 7, 8천만 원 막 이렇게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촌에 신용불량자 참 많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 빚보증 같은 거 잘못 써서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런 각종 정책자금 대출 너무 좋아하다가는 신용불량자 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리한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대표적인 게 올해잖아요. 지금 올 초에 양파랑 마늘 같은 경우는 뭐 밭대기로 갈아 엎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농산물은 그해 날씨나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추도 지금 한참 비쌀 때는 뭐 2만 원 가까이까지도 갔다가 쌀 적에는 막 5천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뭐 농사 기술이 좋고 해서 다수학을 하고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도 그의 농산물 가격이 어떤 이유로 폭락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뭐 직장 생활을 하면은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적에 계획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농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5천만 원 벌었다고 해서 올해도 5천만 원 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대출을 안고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환기간이 짧다. 지금 귀농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어요. 5년 거치 기간에 이자만 내니까 부담 분명히 없을 거예요. 몇백만 원만 낼 테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10년이라는 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하루에 내가 작정하고 올리려면은 2개, 3개 올릴 수 있고 매일매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는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내가 1년에 고추 농사 2번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10년이면은 딱 10번이에요. 내가 10번 수확해서 그 몇 억이나 되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촌에 와서 살다 보면은 굳이 귀농 창업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아니어도 각종 대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농어민 대상인 거는 거의 다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 받으실 필요 없고 내가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 몇 년 후에 받으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보면 10년이 아니라 뭐 나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20년, 최장 30년까지 가능한 대출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근데 귀농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10년 상환이라 제가 보기 너무 짧아요. 그 10년 금방 갑니다. 그럼 네 번째 이유는 농사 초보. 처음 한 3년에서 5년은 수입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갚아야 될 돈인데요. 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사 1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사 3년차, 5년차 됐다 해도 기껏 3번, 5번 한 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뭐 3년, 5년 지어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생기고 또 이제 기반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필요할 경우에 그때 뭐 대출을 받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기반도 아직 다 되어 있지 않고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초반에 처음부터 절대 땅 구입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좋은 땅 뭐 6가지 조건인가 해서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어차피 귀농 창업자금이라는 게 거의 이제 땅 구입할 적에 돈 필요해서 대출 받으려는 게 많잖아요. 뭐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뭐 창고를 크게 짓는다든지 뭐 가공시설을 크게 짓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땅 구입할 적에 그 이제 부족한 금액을 귀농 창업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전 처음부터 이렇게 땅 사는데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거는 지금 또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자본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없는 자본금을 대출로 땡길 게 아니라 저는 자기가 있는 그 자본금 한도 내에서 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 연고도 없는 안동으로 내려온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땅이 쌌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던 건데 찾아보면은 아직도 평당 10만 원, 5만 원 이하의 땅들 많이 있습니다. 단지 도시에서 좀 멀어질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죠. 서울이나 어떤 수도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멀어져도 내가 너무 막 이렇게 격리되는 것 같고 이 심리적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안동에 지금 8년째 살다 보니까 서울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서울 갈 일 별로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예산 상황에 맞춰서 좀 저렴한 땅을 찾으면 되지 저는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시작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제가 귀농할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는데 이제 젊은 층의 귀농이 많아지고 또 시골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층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40세 미만, 그러니까 만 39세까지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자는 선발을 통해서 월 10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 준다고 해요. 말 그대로 영농 정착 지원금을 나라에서 주는 거죠. 이거는 대출은 아니고 전액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 돈이긴 해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이게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뭐 농정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뭐 농정원 프로그램으로 경영장부를 기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제가 추측하건데 연초에 그에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 뭐 계획을 다 그 프로그램에 올리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럼 계획하고 다르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그 프로그램에다 뭐 수정을 올리고 그 지자체 담당자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된지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나 봐요. 스트레스라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되고 농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각종 그런 행정 처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원금 자체도 이게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당연히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겠죠. 유흥 이런 데다가 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불법 뭐 어디다 썼는지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그런 영농 지원금을 사용한 적발 건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강화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농사 짓는 것도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영농 정착 지원금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모르긴 해도 이제 각종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나의 삶을 영위하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지원 사업의 어떤 각종 제한이나 어떤 그런 행정 처리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그 정착 지원금을 포기했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런 지원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였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귀농을 하시면서 어떤 정책 자금을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금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나의 현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외부의 의존도 없이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많이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에 제가 시간이 기회가 되면은 어떤 자금 분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농이 농촌 진입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불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소위 경험자가 하는 말 아니면은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는 말이 다 정답은 아니죠. 이게 변수도 많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험자나 전문가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 전에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찾아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품 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귀농 준비하시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라기보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상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리한 대출을 안고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골 내려와서 살다 보면은 대출을 언젠가 받아야 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안 받을 수는 없죠. 제가 강조하는 것도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리하게 받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땅 살 적에 이 집 지을 적에 2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귀농 2년 차에 이제 그때는 제가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서 2030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토지구입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좋은 게 2030 그러니까 청년농 같은 경우는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율도 처음에는 2%였다가 지금 1%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농어민 대상 대출은 다 저리기 때문에 대출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장기로 받는 게 저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거 감안해도 최장으로 해서 받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정도 받았나? 그래서 지금 1년에 30년 장기 대출이다 보니까 1년에 상환하는 게 350만 원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는 농사를 하든 뭘 하든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지 대출을 이용했었고, 그리고 귀농 7년차 되던 해, 작년이죠. 작년 초에 저희가 이 집을 지으면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2%인가 그렇고, 3년 거치 17년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총 기간을 놓고 보면 20년 상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귀농 창업자금이나 귀농 주택 구입 자금 아니어도 시골에 살다 보면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영농 경험도 생기고 기반 생기고 대출금도 갚을 여력이 됐을 적에, 그런 기반이 됐을 적에 필요하면은 그때 이용하시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하고 올 경우에는 그렇죠. 상환하는데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땅 사지 마세요 그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도시 같은 경우는 이사가 빈번하잖아요. 내가 이사했는데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이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땅이나 집부터 턱 사고 내려왔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농사가 됐던 뭐가 됐던. 그때 내가 이걸 다시 팔고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땅 구입하고 주택 구입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사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귀농 창업자금이나 귀농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안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